안녕하세요. 청와대 박현도입니다. 오늘은 이란 왕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유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1973년 10월 6일 이집트 선제 공격으로 발생한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국가들의 석유를 팔지 않으면서 전 세계가 제1차 석유 파동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석유 가격은요, 배럴당 3.01달러에서 배럴당 가격이 무려 12달러까지 무려 4배나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받는 고통은 대단했죠. 10월 25일 유엔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이 오펙은 12월 22일 유가를 배럴당 11.65달러로 다시 인상했습니다. 1970년 한 해 동안 오펙 회원국이 이 석유 수출로 번 돈이 77억 달러였는데 74년에는 무려 888억 달러입니다. 10배가 넘는 돈이죠. 이 당시 미국이 가장 신뢰하던 산유국 이란은 석유 금수 조치에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고유가의 혜택은 아주 많겠죠. 이란 정부의 석유 판매 수입은 회계연도 73년, 74년에는 46억 달러에서 74년, 75년에는 178억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 아랍 산유국은 74년 3월 미국을 시작으로 6월까지 금수 조치를 풀었는데요. 석유학자의 예르긴에 따르면 이 금수 조치 5개월간 이 시장에서 사라진 원유량은 하루 440만 배럴입니다. 당시 비공산권에 유통되던 하루 5,080만 배럴의 9%에 지나지 않지만 이 자원 무기화라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가 세계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생각보다 깊고 컸습니다. 이란을 비롯해서 이 아랍 산유국은 유가 인상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진 당시 미국 포드 대통령이 74년 9월에 공개적으로 유가 하락을 요청합니다. 이란의 샤, 팔레비 샤는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손가락질할 겁니다. 라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5월에 미국은 이 팔레비 샤를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당시 이 팔레비 샤가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3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인 이 파이살 국왕, 즉 석유 금수 조치를 이끌었던 이 파이살 국왕이 안타깝게도 조카에게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혼란에 빠지면 유전을 이상한 권력자들이 장악해서 미국을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더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치가 혼란해져서 정정 불안이 생기면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미국은 이란군이 사우디 유전을 장악해서 혼란을 막아야 된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팔레비 샤에게 얘기를 하면서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이란에게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미국에게 이란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의 지도자가 유가를 올려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조야에서 팔레비 샤를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사실 이 79년 혁명 이전에 이란은 이 왕정 시대에 중동 최고의 친미 국가였습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했죠. 팔라비 국왕 또한 이 미국의 도움으로 권좌를 지킨 인물이죠. 1953년에 당시 대중적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모사데그 총리에 밀려 있었는데 이때 그 미국의 도움으로 다시 이 왕으로서 권위를 찾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절대 왕정처럼 왕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3년 모사데그 제거 쿠데타 이후에 실권을 잡은 이 팔라비 샤는 미국의 조언을 받아서 백색혁명이라는 걸 합니다. 이 백색혁명은 말 그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죠. 즉 근대화 혁명입니다. 사실 미국은 좀 더 강력하게 근대화 혁명을 하길 바랬어요. 그때 이 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빨리 강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근대화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거든요. 샤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전통적인 국가인데 갑자기 변화가 오면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왕정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국의 도움으로 이 백색혁명을 시작을 하는데 대단히 좀 조심스럽지만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마저도 사실 이란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고요. 예. 그리고 교육, 문명 퇴치를 가고 토지 개혁을 해서 국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이걸 반대 없이 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팔레비 샤는 미국의 조언대로 근대화 개혁을 했고 또 미국은 그러한 왕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후원자가 됐죠. 당연히 샤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왕은 미국의 앞잡이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이제 76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유가 문제죠. 이란은 유가를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73년 전쟁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인데 유가가 더 오르면 큰일 난다 이거죠. 이란이 마음이 급박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요, 74년 1월 달에 샤가 직접 국민들에게 10년 내에 우리 이란의 생활 수준이 서독과 같아질 것이라고 공언했거든요. 사실 이란의 발전은 대단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내려온 곳엔 전부 다 붉은 카페트를 깔아준다고 할 정도로 이란의 인기는 대단했죠. 그리고 또 이 샤는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계속해야지 국내 경제가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수출로 수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과감하게 썼어요. 행정부가 과소비를 해도 아주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5년에 이란에서 세입은 210억 불이거든요. 근데 벌려놓은 이익을 300억 불을 넘습니다. 그리고 75년 6월 달에 인플레이션은 20%를 넘었고요. 경제 상황도 암울했어요. 식량이 부족했고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이 이어지고 그 직장을 찾아서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럼 도시에 몰려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석유 산유국들이 주로 특징이 뭐냐면 산유국에는 일반 기업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나라에서 일자리를 주기 전에는 일자리가 민간 기업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청년들은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난 이해해 이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정부에 대한 감정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고 돈 나올 곳은 유가밖에 없는데 유가는 오르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이죠. 돌파구가 오로지 유가 인상뿐이었는데 이란은 드디어 희망을 갖습니다. 자, 76년 12월 달에 까타르 도하에서 오페크 회의가 열리는데 이 팔라비 국왕은요. 1977년 이듬해 유가 인상률을 20에서 25%로 잡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가를 올려야 되는 거고 반면 미국은 그런 이란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총력전이 벌어지는 거죠.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당시 소련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첨단 무기는 제외하고요. 재래식 무기를 이란이 원하는 대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무기로 강력해지고 있는 이란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은 게 있죠. 아, 유사시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유전을 이란군이 점령을 한다?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그 불안한 일이고요.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유가 파동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도 친해져야 되겠고, 이란은 막아야 되겠고, 이란의 군사력을 막으려면 일단은 유가 인상을 막아야 되겠죠. 무기를 사올 돈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수를 칩니다. 12월 달에 도하 회의가 열리기 전에 7월 달 발리 회의에서 12월 도하 회의가 될 때까지 오페크 회원국이 6개월간 유가를 동결하자 해서 그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당연히 팔라비샤는 기분이 나쁘죠. 그동안 나에게 한마디도 유가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았던 키신저 국무장관이 그 영향력이 미국 내에서 사라진 건 아닌가? 이거 의심할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은요, 당시 이 미국 고위 관리들은 유가 상승을 주도하던 이란에 아주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무디기도 파는 걸 줄여야 된다 그러고 이 반이란 감정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가 인상을 두고 포드 미국 대통령하고 팔레비 이란 국왕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다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 도하 회의하기 전에 이 팔레비 국왕은 20에서 25%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지 10% 인상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7에서 8% 정도로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성과는 없었어요. 이제 키신저 국무장관이 이제 포드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유가 인상을 이렇게 원하는 이란의 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근데 키신저는 걱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미국 정부 내에서 이란을 이렇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버렸는데 이제 이란이네요. 어쨌든 이란 문제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샤를 버린다면 급진 정권이 들어설 거예요. 터키와도 관계가 나빠서 터키도 이미 버렸는데 이제 이란까지 버린다? 근데 특히 이란은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산유국인데 샤를 버린다면 샤 대신 들어오는 정권은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이 아니라 대단히 급진 정권일 것이다. 그러면 큰일이다. 그러면서 도하 회의 당일이 다가옵니다. 미국은 초조하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10% 이상 인상안을 나오면 저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마도 6에서 7%의 인상안이 될 것 같다. 그런데 5%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은 그것만 아주 좋다.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회의가 열립니다. 이 오페크 회원국은 유가를 10% 내년에 올리고 6개월이 지나면 5%를 더 올리는 연 15% 인상안을 내놓습니다. 이란이 주도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유가 동결하자. 유가를 올린다는 얘기는 감산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우디가 뭐라 그러냐면 일일 생산량을 860만 배럴에서 1160만 배럴을 늘려서 유가 인상을 막겠다고 강조해버립니다. 그 사우디가 석유를 더 풀어버리면 유가가 못 오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유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오르지 못하고 이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 석유 장관은 도하를 떠나면서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서구, 특히 미국이 우리에게 고마워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남겨요. 그래서 유유히 도하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큰 선물을 한 거죠. 이제 문제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원하는 대로 유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하 오페크 회의 이후에 미국의 최대 맹방국은 이제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여준 것은 대단한 건데요. 오페크에서 누가 대장인지 보여준 겁니다. 이란이 아무리 소리를 쳐봤자 생산량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동결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을 내버리면 이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사건이 난 다음에 미국 언론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요, 이란을 아주 칭찬하기
아주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란이야말로 훌륭한 나라고 뭐 샤는 훌륭한 지도자고 미사 여구를 온갖 끌어냈는데 이제 그 말들을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돌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호의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이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77년 새해 1월 2일에 팔레비 국왕이 자기의 궁정장관이자 오랜 측근인 아사돌라 알람을 부릅니다. 국고가 비었다. 네, 국고가 비었다. 이란이 아주 집요하게 미국의 유가 인상을 요구한 것은요, 석유 판매 수익금을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산업 발전과 군사력 증강에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한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실업자와 늘고 국민 불안이 늘었고요. 이란은 유가 인상은 막으면서 무기 가격은 80%나 올린 미국을 비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리고 국고가 비었어요. 국고가 비면 어떻게 합니까? 모스크나 신학교 같이 이슬람 관련 시설과 기관 지원금을 대폭 줄이거나 끊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반정부 세력은 그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새로운 집권층이 바로 이 이슬람 종교기관에서 나옵니다. 유가 인상이 좌절되면서 이란은 경제 위기로 치달았고요. 파산을 걱정한 지 2년 만인 1979년 1월 16일 샤는 시위대에 밀려서 이란을 떠납니다. 텅 빈 국고를 유가 인상으로 채우려 했던 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란 경제는 무너지고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는 결국 키신저 국무장관의 우려대로 미국이 친미 샤를 버리면서 급진 정권을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거죠. 1976년 12월 도하 오페크 회의, 여기에서 사실상 이란의 왕정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79년 2월 이란 혁명은 성공했고 이란의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는 4월 1일을 신이 통치하는 첫날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란은 친미 국가에서 반미 국가로 완전히 모습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를 씁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이란 혁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2500년 이어온 이란 왕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1976년 도하 오페크 회의를 화제로 삼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